참사 가족협의회에 있는 7반 대표 곽수인의 엄마 김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지금 현재는 대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영 아빠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현우입니다. 전원 구조가 됐다 그랬을 때 바로 사고가 났다고 뉴스 보도 나온 날부터 바로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진짜 전원 구조가 됐을 수도 있겠다. 바로 팽목항으로 갔는데 팽목항에서 막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구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너무 한산하고 잡고 물어보면은 다 똑같은 말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정리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현장에 나와 있던 담당자들도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지시가 되어서 움직여진 게 아니고 어떤 지시 자체가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인사사고가 발생했었으면 그렇게 통제가 안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느껴졌어요. 아, 맞다. 이게 뉴스에 보도는 되는데 항상 똑같은 그 배 화면? 거기 멘트만 달랐구나. 뭐 구조하고 있고 막 애들이 금방 항구로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첫 신고 뒤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지만 이게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걸로. 그런 것들을 은폐시키고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발생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림이 시작이 됐잖아요.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올라와서 뉴스를 틀었을 때 내가 팽목에서 겪었던 일하고 전혀 다른 뉴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형태의 5.18을 내가 이렇게 겪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똑같은 재난이구나.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노동절에 분신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결국 숨졌습니다. 양 씨는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분신 이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연락이 와서 분신했다는데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진짜였어요. 이미 심정지 상태에 그 양해동 동지를 만났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걸 봤고, 우리 건설 현장은 고용이 불안하거든요. 고용과 실업이 일상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실업 상태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책임져 준 사람은 그런 거죠. 뭐야지. 그 사람들 인부를 막 불리면서 똥뛰기를 하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다던가 전국 쫓아다니면서 일 주는 사람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던가 인력시장 가는 그 임금 자체도 일한 만큼이 아닌데 거기에서 중간에 다 떼어지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교섭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고용을 만들어요. 만나서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거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거리를 좀 확보해야 사람들의 고용이 연속이 될 수 있는. 양해동 동지는 그 활동에 진심 다했어요. 4월 달에 하루 임금을 받거든요. 근데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 조합원들의 고용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분이고, 아무튼 그런 분을 공갈로 놨어. 가장 잔인한 방법은 외면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일단은 보듬고 아픔을 나누어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외면을 하고. 전국의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정당하게 우리가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하고 채용을 요구하고 안 됐을 때 교섭하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노동조합이 답을 뽑는 끼워 맞추기 수사나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식의 그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굉장히 폭력배에 대하듯이 우리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이동형은 이런 프라이드 하나로 살았단 말이야. 애들한테도 떳떳한 아빠다. 이거 하나로 살았는데 그거를 공갈범으로 자범으로 이렇게 취급하니까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든 고위관리자들은 유가족들에 대해서 가해성 발언과 가해를 서슴지 않고 상처를 줍니다. 계속. 제가 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까지 구하지 않았는지, 다른 어선들이 구하려고 하는 거를 막기까지 하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것만 말해주면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원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빨갱이 집단이니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세월을 이용해서 뭔가를 꾀하고 있다느니 진짜 살아오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먹은 것 같아요. 너무 지능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이었고 그렇게 추운 바닥에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옆에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모욕을 주고 이제 우리 부모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모욕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지 않느냐. 그때 포기를 하기 직전에 우리한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그분들이 시민들이에요. 광화문 옆에 우리가 분향소를 설치하겠다, 그쪽으로 가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이미 그곳에서는 모든 경찰 병력을 다 이용해서 철저히 다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행진을 하고 오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여기 분향소를 설치를 하자 결정을 하고 그래서 텐트를 내리고 여기를 이제 밀어서 가는데 그때 우리 행진할 때 뒤에 따라오던 그 시민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분향소를 설치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나 혼자 우리끼리만 왔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수많은 아이들을 잃었는데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은 이 시민들의 힘이 이렇게 큰가. 그때의 그 감동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뒷걸음 칠 수가 없어요. 칠 데가 없어 사실. 뒷걸음 치면 옛날 도구 모야지 하는 짓거리를 해야 돼. 사람들 똥 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원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면 충분히 잘 먹고 살았어요. 아예 나의 저정감을 내려놓고 돈만 쫓던가 아니면 이걸 지켜내던가. 근데 노동조합에서 그나마 인간다워졌어요. 조금이나마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는 이 순간에 그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몸 부딪혀가지고 한번 뭔가의 하나의 균열을 좀 낸 것 같은데 거기로 동지들이 다 사력을 다해가지고 다 이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유가족들에게 의문이 가는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라라고 해서 설문을 다 받았어요. 무려 450가지의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단 하나도 저희한테 그걸 밝히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럼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강제적으로 오업을 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도달했고 그래서 이 개헌특별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10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5만 명 국민 동의를 열만 이루 국회에 가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방을 두드렸고 야당 의원 183명의 이집트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의 발의로 발의가 된 특별법이 이루어졌죠. 그 특별법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끝까지 투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 보내는 거, 가족에 보내는 게 있었는데 정당에 보내는 것도 일관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안 탄압 과정에서 죽음에 몰리게 되면 그렇게 외쳐야 되는 상황에까지 몰아갔더니 조금 뭔가 사과 한번 뭐 이런 걸로 멈추지는 않은 것 같고 날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포기를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이 과연 용서가 될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에 어떻게 섞였으면 좋을지, 또 우리 이야기가 아니지만 또 사회 속에서는 어떤 세월호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차츰차츰 하다가 세 번째 작품이 장기자랑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주위에서 이미 자식이 저 세상에 갔는데 이미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힘들게. 근데 그분이 내 새끼는 이미 죽었지만 당신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게 정답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더 싸워주지 못해서 세월호를 돕게끔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더 열심히 투쟁하지 못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픔을 겪는 유가족들이 같은 유가족을 걱정하고 사과를 합니까? 너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9년이 넘게 걸어왔지만 아직도 못 밝혔어요. 그래도 우리가 꼭 해내야 하는 일, 왜냐면 이거를 우리 또 다른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대해서 이거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부모니까 그래도 우리 몫은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우리가 이겨요. 왜냐면 우리는 생존을 위하거든요. 생존과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진을 하나 주셨어요. 지그시 좀 내려다보는 셀카 모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간다. 표현의 단결 투쟁. 딱 우리 하던 이 투쟁 나가던 목장 그대로 하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